이름만 되면 아시는 분들의 후배라고 해요. 이상엽 전무님이랑 루크 동커울케 선배 격이죠. 엔초 페라리 그랜저에는 3.3을 후진 가이드 램프가 이제 그랜저 페리 버전에 목걸이 TV.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걸이 TV 각기담입니다. 일단 오늘은 그랜저 페이스리프트의 디자인을 한번 찝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근데 저 혼자 하면 좀 그러니까 검증된 분을 모시고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분은 이름만 되면 아시는 분들의 후배라고 해요.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위치한 아트센터라는 학교에서 재학 중인 학생 장윤성이라고 합니다. 아, 예, 윤성 씨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일단 그 선배로는 누가 있어요? 저희가 딱 알만한. 지금 말씀하신 이상엽 전무님이랑 그리고 루크 동커울케 그분이 어떻게 보면은 선배 격이죠. 같은 학교 졸업생인 거죠? 그쵸. 형이네, 형. 그쵸. 그리고 또 그 두 분 외에 또 유명하신 분들이 있어요? 한국에서 인지가 꽤 많으신 그 크리스 뱅글 디자이너. BMW. 예. 그분이랑 제가 제일 존경하는 켄 오쿠야마라는 디자이너. 켄 오쿠야마면 그 엔초 페라리 디자인하신 분.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엔초 페라리의 제자기도 한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데 그 자동차 디자인을 배우시면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배우게 되나요? 일단 처음 들어가셨으면 기본기를 익혀야 하기 때문에 되게 많이 그립니다. 아, 자동차를. 예, 엄청 많이 그리고 자동차뿐만 아니라 다른 요소들도 많이 배우고 또 더 조금 설명하자면은 디자인 프로세스, 회사에서 진짜 하는 전무를 좀 축소한 과정, 그거를 학교에서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그랜저 페리 여태까지 공개된 사진들을 가지고 한번 디자인을 짚어보는 시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게 그랜저 페이스리프트의 전면부 사진인데요. 여러분들이 보기 쉬우라고 이렇게 제작을 했고 윤성 씨는 앞에 있는 거 보시면 되고요. 그랜저 페이스리프트 디자인을 평가하기 전에 첫인상이 어땠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네, 일단 그랜저 이게 풀 체인지가 아닌 페이스리프트 모델인데도 되게 많은 것이 변한 것 같습니다. 이미 그 전에 그랜저도 디자인 완성도가 되게 높다고 생각했는데 그 점을 개성하면서 보여주고 싶은 진보적이고 스포티하고 좀 미래지향적인 새롭게 적용된 디자인 큐를 나타내고 싶어하는 부분을 보여주는 좀 중요한 모델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제가 느끼기에도 그랜저가 그 이전 세대보다 상당히 젊어지고 디자인도 되게 과감해졌다는 좀 느낌을 좀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전면부 디자인을 볼 때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 중점적으로 봐야 될 부분에 앞서서 좀 근본적인 것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차의 프런트는 지나갈 때 보거나 상대가 백미러를 보는 때 그런 게 많아서 인상이 깊어야 하고 기억에 남아야 됩니다. 그래서 디자인 요소를 앞에 많이 넣고 좀 강하게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랜저의 프론트가 이 요소와 정확하게 맞아떨어집니다. 그릴과 헤드램프를 통해서 현대가 나타내고 싶은 요소를 딱 나타내고 아무리 이렇게 빨리 지나가더라도 사람들이 저 차는 그랜저구나 이렇게 알 수 있도록 좀 강렬한 인상을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 이번 그랜저 그릴 보면은 상당히 좀 호불호가 많이 갈리고 있는데 그래도 여태까지 이런 디자인의 전면부는 없었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특이한 디자인을 갖고 있어요. 독창적인. 예, 제가 말씀드린 그 그랜저 페이스리프트 모델의 독창적인 디자인이라고 하면 이 프런트에 있는 그 마른 목골의 히든 라이팅 램프가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뭐 헤드램프와 그릴의 경계도 없애는 뭐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은데 이게 또 한간에서는 이모티콘 같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 이스터에그나 뭐 그런 게 있진 않겠죠? 이스터에그는 아닐 거고요. 그 이스터에그 급의 아마 디테일이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그 헤드램프와 그릴이 이렇게 통합된 그런 거는 이제 요즘 디자인 트렌드이지 않을까. 이게 요새 디자인 트렌드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몇몇 분들이 좀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는 게 이 DRL이 이게 방향 지시등 역할도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돼 있으니까 좌측 깜빡이 켰는데 우측으로 간다는 느낌을 줄 수도 있다라고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 마지막 요 마지막 꼭지점은 방향 지시등과 비상등을 켰을 때는 점등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앞에 보시면 파라메트릭 주얼 패턴 이걸 좀 요새 현대자동차에서 많이 채택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마름모라는
모형 자체가 이제 미래라는 키를 담고 있어서 저는 이걸 그냥 이렇게 주얼 패턴을 넣은 것만으로도 되게 미래지향적이고 그리고 생각보다 되게 잘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사진이 나오기 전에는 되게 완전 AD처럼 이렇게 우려가 좀 있었지만 그러니까 현대 요즘 자동차 그 삼각대의 저주라고 하죠. 그쵸. 그러니까 요즘 현대 자동차를 이렇게 디자인을 보면 많이 하는 말씀이 사진으로 봤을 때 아니면 들었을 때는 별로일 것 같다. 근데 실제로 이렇게 나와 보면은 되게 이쁘다. 이런 느낌이 많기 때문에. 맞아요. 그럼 이어서 저희 리어와 측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그랜저 페이스리프트의 뭐 측면과 후면부를 함께 살펴볼 수 있는 사진을 이제 준비를 했는데 리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반응이 좋아요. 그래서 지금 리어는 아까 그 프론트 설명하실 때처럼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 뭐가 있을지 한번 짚어주세요. 프론트처럼 리어도 이렇게 근본적인 거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리어는 아까 프론트가 강력하다고 했는데 그것에 반대로 상대가 자동차에 탄 상태에서 오래 보는 디자인이기 때문에 프론트처럼 너무 강력해서는 안 돼요. 근데 그랜저는 리어를 그 긴 간결한 라인의 실루엣으로 마무리했는데 그 대신 안에 디테일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두 마리의 토끼를 잡았다고 볼 수 있죠. 보시면 파라메트릭 주얼 패턴이 그 전면부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 사이드에 있는 그 휠에 있는 휠캡 그리고 실내 장식 스티치 그리고 또 리어 램프의 안에도 다 파라메트릭 주얼 패턴이 다 들어가 있어요. 되게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다 디자인을 신경을 썼다는 부분이 좀 세심한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봤을 때 이 디자인 그 리어 위쪽 있잖아요. 스포일러 있는데 그 부분이 조금 옛날 그 TG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좀 여기에 좀 예스러운 느낌이 있는데 또 밑으로 내려갈수록 조금 과감한 디자인이 좀 적용이 되지 않았나 그런 느낌이 들고요. 자 그러면 여기 이 테일램프만 한번 평가해 주실 수 있나요? 테일램프 끝부분이 이렇게 아래로 향하게 돼서 그 무게중심을 좀 낮게 보이는 효과를 넣은 것 같고 그리고 이렇게 날카로운 게 좀 스포츠 세단에 들어가는 그런 디자인 요소인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되게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듭니다. 네. 이게 저도 실제로 봤는데 뒤에서 볼 때 굉장히 좀 안정적이고 앞에서 이 차가 달려가면서 코너를 탈출하는 모습을 볼 때 좀 되게 실제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되게 안정적으로 비춰질 것 같은 그런 테일 램프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았어요. 예, 그럼 이어서 측면부를 살펴볼 건데 측면부는 아무래도 페이스리프트 모델이기 때문에 전면이나 후면부만큼 많이 바뀌진 않았어요. 그래도 한번 윤성 씨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옆면의 디자인은 이전 그랜저와 매우 흡사한 캐릭터 라인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실내 공간을 많이 이렇게 뽑아내면서도 스포츠 세단 느낌을 주는 둔하지 않은 느낌인 것 같아서 되게 좋았고요. 그랜저가 되게 볼륨감 있는 형태인데 펜더가 조금 돋보이고 좀 그러면서 젊어진 느낌이 좀 생기고 옆에서 봤을 때도 프론트 부분이 각지지 않고 이렇게 둥그렇게 떨어지는 그리고 리어의 쿠페처럼 떨어지는 라인은 현대가 나타내고 싶은 디자인 랭귀지 그 센슈어스 스포티니스 그거를 나타내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C필러는 뭔가 BMW에서 봤던 그 호프마이스터 킥이라고 하죠. 이렇게 꺾이는 거 그거를 연상시키는 것 같아서 되게 인상 깊었습니다. 그 호프마이스터 킥을 연상할 만한 C필러의 디자인은 아무래도 BMW에 계시던 분이 지금 와 계시니까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저한테? 예. 그 제가 아무래도 인테리어 전공이 아닌 익스테리어 전공이다 보니까 인테리어를 보진 못했는데 혹시 남양연구소에 다녀왔다 들으셨는데 보고 어땠는지 좀 코멘트를 여쭤봐도 될까요? 일단은 저는 실제로 보고 왔고 지금 보시면 이 사진이 현재 공식 사진인데 이 사진만으로 봤을 때는 정확하게 모든 걸 다 알 수는 없어요. 근데 그 수평적인 디자인과 직선과 곡선을 곳곳에 쓰면서 굉장히 좀 넓은 느낌, 공간성도 확보를 하면서 굉장히 우아하고 고급스러운 느낌을 좀 자아냈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곡선 같은 게 여기에 이런 게 들어갈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거든요. 12.3인치가 들어가요. 둘 다 12.3인치로 굉장히 넓은데 이게 또 쭉 평면으로 이어져 있는 게 아니라 또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에는 운전자를 향해서 살짝 틀어져 있어요. 클러스는 정면으로 운전자를 바라보고 있고 내비게이션도 운전자를 향해서 살짝 틀어져 있는 게 운전자 중심의
디자인이 좀 적용이 돼 있고 그 밑에 쪽으로 터치식 그 공조 컨트롤러가 적용이 돼 있는데 여기서 뭐 여러 가지를 되게 많이 할 수 있더라고요. 공기청정 모드도 여기서 설정을 하는데 굉장히 여러 단계로 나눠져 있다고 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간결하게 버튼식도 잘 적용이 돼 있고 일단 요거는 또 호불호가 갈리는 부분이긴 한데 버튼식 기어가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이걸 좀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간결하고 좀 심플한 쪽으로 봤을 때는 이보다 더 간결할 수는 없겠죠. 자, 그러면 지금 뭐 전면부, 후면부, 측면부까지 해서 전반적으로 다 훑어봤는데 일단 좀 총평으로 종합적으로 총평으로 한번 마무리 한번 해볼게요. 진짜로 그 화면에서 이렇게 나온 것처럼 컨셉카에 있던 요소를 시판 차에 이렇게 적용해서 일반 사람들이 이거를 보고 타고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진짜로 저는 마음에 듭니다. 이런 디자인적인 시도들이 예, 그렇습니다. 이런 양산차에 적용되는 게 굉장히 좋은 시도고 마음에 든다. 네. 그 정도가 되겠네요. 네.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오늘 그 윤성 씨랑 이 디자인을 한번 살펴보면서 되게 생소한 언어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막 유명한 사람들의 디자인도 좀 짚어가면서 인용하면서 설명을 들으니까 좀 더 그랜저의 디자인에 대해서 좀 더 한 단계 더 잘 알게 됐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일단 제가 지금 그랜저 IG를 타고 있잖아요. 화가 날 정도로 좀 잘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차는 실제로 타보고 결정을 해야 되겠지만 일단 디자인적인 요소는 뭔가 그랜저 IG에 비해서 굉장히 과감해지고 많은 시도를 한 것 같아서 더 많은 공을 들인 것 같아서 조금 질투가 나는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단점 하나만 까도 돼요? 요 안에 이렇게 곡선이 있잖아요. 요 공간 있죠? C가짝이 요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넣으려면 어떻게 넣어야 되냐면 이렇게 넣어야 돼.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안으로 넣어야 돼요. 그래서 그게 좀 아쉬운 점이 아닌가. 디자인적인 요소는 좋은데 뭐 그런 부분 좀 아쉬웠고 일단은 그랜저 오너분들이 윤성 씨의 이야기를 듣고 뭐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랜저 같은 경우는 아제라라는 이름으로 성공하지는 못했어요. 현대는 고급차라는 이미지가 아직은 없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근데 제 생각에는 이번 그랜저 페이스리프트처럼 강력한 이미지를 가진 고급차를 대중에 내놓는다면 머지않아 긍정적인 반응을 얻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모크리TV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모크리TV 가키남입니다. 그랜저 페이스리프트의 기사들이나 소문들 그리고 여러 가지 추측들을 토대로 페이스리프트의 어떤 옵션이나 라인업이 적용이 될지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라인업입니다. 라인업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스트림 2.5 가솔린 엔진이 가장 기본으로 들어가게 될 것 같고요. 하이브리드 당연히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LPI, 3.0 LPI 있을 거고 근데 이제 한 단계 높은 가솔린 모델에서 3.0이 들어갈 것인지 3.3이 들어갈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그 기존의 그랜저 IG에 3.0과 3.3이 다 적용이 됐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봤을 때 둘 중에 하나를 굳이 가져간다고 한다면 그랜저에는 3.3을 적용하지 않을까. 사실은 3.3을 적용해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좀 강해서 이렇게 한번 저는 추측을 해봅니다. 지금 이 라인업 중에서 주력으로 들어간 스마트 스트림 2.5 가솔린 같은 경우에는 실린더 내에 직분사 인젝터랑 간접 분사 인젝터가 두 개가 모두 들어가는 게 특징입니다. 근데 이제 그 실용 영역 구간이라든가 아니면 정속 주행 구간 같이 좀 효율성을 좀 중시하는 그런 구간에서는 간접 분사 인젝터를 사용을 하고요. 또 가속을 한다거나 고속 구간에서는 이제 직분사 그 인젝터를 사용을 해서 효율하고 성능을 모두 잡은 게 특징이라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적용됐을지 실차가 나와서 한번 시승을 해보면서 또 나중에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 가지 뭐 기능이나 옵션 그리고 성능에 관련해서 예전에 낮은 모델이죠. 소나타에서 이미 최첨단 기능들이 너무 많이 적용이 됐어요. 그래서 당시에 그랜저 IG를 타고 있는 저를 비롯한 IG 오너들이 소나타에 너무 많은 걸 투자를 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곤 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이번에 바뀌는 그랜저 페이스리프트에 대거 적용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소나타에 먼저 적용이 됐죠. 빌트인 캠, 그랜저 IG 페이스리프트에 적용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원격 스마트 보조, 소나타 키로 빼는 거 있어요. 앞뒤로 전진 후진 해가지고 문콕 방지할 수 있고 편리하게 좀 탑승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그랜저 IG 페이스리프트에도 들어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8단 자동 변속기가 들어갈 것 같아요. 이 8단 자동 변속기 같은 경우는 소나타에도 적용이 됐고 K7에도 적용이 됐어요. 근데 이 8단 자동 변속기가 6단 변속기보다 변속 충격도 적고 좀 부드럽게 변속되는 감이 있고요. 고속 영역에서의 그 엔진 회전수가 낮다 보니까 연비에도 좀 많이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8단 자동 변속기가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이제 그랜저가 아슬란이 사라진 현대자동차에서는 이제 플래그십 모델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최첨단 기능들도 마찬가지지만 좀 고급 차에 들어가는 기능들도 그랜저에 많이 들어갈 거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G90에 적용됐던 후진 가이드 램프가 그랜저에 적용이 된다는 소리가 있습니다. 이 후진 가이드 램프라는 거는 G90에 적용이 됐는데 후진할 때 외부에서 봤을 때는 아, 저 차가 후진을 하고 있구나를 확실히 알 수 있고, 또 운전자 같은 경우에는 후진이 어두운 곳에서 후진을 할 때라도 좀 편리하게 잘 볼 수 있게 그렇게 후진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인데, G90에 적용된 기능이 그랜저에 들어간다. 요거는 아직 확실하게 모르겠어요. 근데 들어가주면 뭐 오너한테는 좋은 거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터널 연동 제어 시스템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꼭 좀 들어가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면 현대자동차가 미세먼지 이슈가 막 시작이 되면서 딱 정확하게 대응을 해서 공기청정 모드를 넣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제 오염된 그 공기들이 있는 터널 안에서의 그 공기들이 유입되는 걸 그 차단해주는 이 시스템은 그랜저에는 들어가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요새 나오는 차들은 전부 다 내비가 그 무선으로 자동 업데이트되어 있는 그 기능들이 다 설정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플래그십이라면 그 정도는 당연히 탑재가 되어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이렇게 해서 그랜저 페리에 대한 소문들과 몇 가지 바램들, 뭐 예상들, 추측들을 한번 짚어봤는데, 이제 곧 그랜저 페리의 사전 예약이 시작되고 정식 런칭이 있겠죠. 그때가 되면 저희가 또 시승도 해보고 정확한 설명도 들을 수 있을 텐데, 그때 또 자세한 내용 또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크리 TV